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좀 놓여 있습니다. 네, 최근 북한이 주한미군의 그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인 여러 언론 보도와 북한 관용 매체 논평인데요. 맞습니다. 뭐 침략적 기도라던가 시대착오적 침략 교리 같은 아주 강한 표현들이 나왔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동아일보 같은 매체의 보도랑요. 또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김영남 논평 이걸 같이 보면서요.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지, 그렇죠. 그 배경은 또 뭔지.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사안의 핵심을 딱 짚어서 당신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풀어보죠. 전략적 유연성. 이게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간단히 말하면요. 그 주한미군 임무를 꼭 한반도 방어에만 딱 묶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한반도에만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대만 해협이라든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어떤 분쟁이나 위기 상황에도 투입될 수 있게 뭐랄까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럼 왜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미중 경쟁 구도가 좀 크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많고요. 네. 또 최근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새로운 국방 전략 NDS라고 하죠. 여기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고 동맹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좀 불이 붙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북한의 시각이 궁금해지는데요. 북한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그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보면요. 이게 김영남이라는 개인 필명을 썼지만 사실상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네네. 여기서 몇 가지 핵심 주장이 딱 보입니다. 첫째는 이게 지역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어떤 침략적 기도다.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말로 그냥 포장만 했을 뿐 이건 아주 오래된 침략 교리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침략 교리요? 와, 굉장히 센 단어네요. 그렇죠. 냉전 끝나고 나서 어떤 불확실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나왔던 개념인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비난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걸 심각하게 본다는 거군요. 그냥 단순한 군사전략 조정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둘째 주장이 뭐냐면 주한미군을 이름만 주한이지 사실상 아태 지역 어디든 투입 가능한 지역 기동군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이제 공식화한 거다. 이렇게 봐요. 지역기동군. 네,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동북아시아의 어떤 잠재적인 충돌 요인을 건드려서 거대한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서 다른 지역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 이걸 굉장히 우려하는 거군요. 이건 근데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좀 민감하게 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 연장선에 있어요.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한국은 미국의 가장 효과적인 제1전초기지가 된다는 거죠. 제일 전초기지. 네. 그리고 한미동맹의 어떤 종속적 구조 때문에 한국군 역시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군까지요? 그렇죠. 심지어 과거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베이징 바로 코앞에 있는 강력한 항공모함에 비유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인용하면서요. 결국 한국을 발판 삼아서 경쟁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국내 언론들은 이걸 주로 미중 경쟁이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이런 칸 틀에서 보는 것 같은데 네네. 북한은 이걸 철저하게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패권 약화에 대한 불안감 표출 이렇게 해석한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주장으로 연결되는데요. 이런 미국의 움직임 그 이면에는 아태 지역에서 반미 세력이 부상하고 뭐 이러면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니까 거기에 대한 백악관의 불안 심리가 깔려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참 공교롭네요. 북한의 이런 강한 반발이 딱 미국의 새 국방 전략 NDS 발표 예고 시점이랑 맞물려 나온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그 새 NDS, 이 전략적 유연성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도 같이 담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전략적인 역할을 더 확대하는 대신 비용 부담도 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대응 예고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울림에 맞서서
가장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억제력의 갱신 구축, 이걸 해야 하고 네, 그리고 강력한 행동적 경고의 실행, 이게 더욱 절실해졌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어요. 행동적 경고? 네, 결국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 논리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앞으로 군사적인 행보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가능성, 그러니까 이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의 패권 유지 시도이자 동북아 긴장을 높이고 한국을 분쟁에 휘말리게 할 아주 위험한 침략적 기도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또 새 국방 전략 발표 움직임 속에서 해석되고 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논평은 그냥 단순한 북한의 반응, 이걸 넘어서요. 그 안에는 미중 패권 경쟁, 또 동북아의 복잡한 안보 지형, 그리고 한미동맹의 성격 같은 여러 겹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논의가 단순히 한미관계 문제가 아니라 영내 전체 안보 구도랑 직결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북한은 이 주한미군의 전력적 유연성을 미국의 실제 의도가 어떻든 간에 미국이 한국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영내 경쟁국들을 겨냥하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인식 자체가 중요하죠. 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북한의 인식 자체가 앞으로 그들의 군사적인 태세나 외교정책 방향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